자, 그 다음에 우리 장기부의 특별공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는 자 1세대 1주택으로서 몇 년 이상 거주했을 때 2년 이상 물론 기본 전제 조건은 몇 년 이상 보유는 해야 돼요. 3년 이상 보유는 해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개정이 됐다라는 거.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 이제 49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 좀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자, 우리 질의응답 내용 좀 간단하게 좀 보죠. 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주택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를 했었을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 요건 및 거주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자, 왜 이 질문이 올라왔는지 아시겠어요? 이거. 자, 우리가 아까 지금 보유 기간이나 거주 기간이 다 필요한 경우는 1세대 1주택 뿐이에요. 1세대 1주택이 아닌 이상은 보유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반 부동산은 몇 프로씩 해주는 거예요? 장기보유 특별공제할 때 일반 부동산은 다 2%씩 해줘요. 곱하기 2. 그것도 무슨 기간에다가? 그러니까 여기는 거주 기간이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몇 주택자만? 1주택자만 보유하고 거주가 다 필요해요.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몇 프로씩 해줘요? 4%씩 해주는 거예요. 4%. 그러니까 얘 빼고는 전부 다 곱하기 2. 얘만 곱하기 4. 얘만.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다른 집을 다 팔고 나서 남은 1주택을 팔았으면 원래는 비과세가 돼야 되는데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면 과세니까 세금 내야죠? 그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몇 년 보유했습니까? 몇 년 거주했습니까? 판단할 때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여러분들 거주는 뭘로 판단해요?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예요. 그냥.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이건 이제 놔두고 그러면 보유는 언제부터 따져야 되느냐? 자, 이 질문이 나온 이유가 이것 때문에 나왔죠. 비과세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올해부터 개정된 게 있죠. 지금까지는 1주택 양도 시점에 1주택이면 되고 이거 좀 이따 나오는데 양도 시점에 1주택이 되면 되고 그다음에요. 처음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면 돼요. 근데 올해부터는요.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을 보유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A주택이 있어요. A주택이 있는데 중간에 B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얘를 팔았어요. 그럼 몇 주택자? 2주택자니까 얘는 세금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죠? 그리고 얘를 팔아요. 자, 그랬을 때 얘를 팔았을 때는 몇 주택이에요, 이제?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작년까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년 이상 보유하면 됐었다고요. 근데 올해부터는요. 여기서부터 요거 판 날로부터 그때부터 몇 년을 보유를 해야 돼요? 2년 이상을 보유를 해야 돼요. 비과세 받으려면. 요건 안 되고. 그러면 자, 이때부터 이때까지가 10년을 보유를 했고 요때부터 요때까지가 1년 보유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일단 비과세는 못 받죠? 그러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받을까 못 받을까? 받아요. 장특공제를 그냥 이렇게 따져요. 요거까지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비과세 요건이 강화된 거지 장특공제 요건까지 강화된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 보유기간은요. 언제부터요? 처음 취득한 날로부터 가는 거지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간다가 아니라고요. 제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비과세 설명할 때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설명할 때하고는 여러분들이 다르셔야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냥 전체 보유기간을 이야기를 하시고 아셨어요? 비과세 설명할 때는 최종 1주택인 보유기간만 이야기하시고 그러면 지금
요 전에 혼자 1주택이었던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요건 비과세 판단할 때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비과세 판단할 때. 비과세 판단할 때 2년 이상은 무조건 1주택 상태로 남아 있었을 때 양도기간으로부터 소급해가지고 무조건요. 1주택 상태로 남아있는 여기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 나 그 전에 1주택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라고 물어보신 분들 계시거든요. 절대 안 들어가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과세 받으려면 집 한 채만 들고 계속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집 한 채만 있고 분양권도 가지고 있다. 집 한 채 있고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다. 비과세 돼요, 안 돼요? 자, 집 한 채와 분양권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집을 팔았어요. 그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부터는 분양권도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과세 판단할 때는 모든 주택이 다 주택수에 들어가고 그거 외에 입주권이랑 뭐 떠요? 분양권도 다 주택수에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이 1주택 상태로서 몇 년을 보유를 해야 돼요? 2년 보유해야 돼요. 그냥 비과세 받는 거 포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자, 12번 보시면 일시적 2주택과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양도를 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9억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난리 났죠? 뭔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임대주택이 있어요. 자, 임대주택이 있고 임대주택 외에 일시적 2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과 배제주택 외에 1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몇 주택으로 본다 그랬어요? 1주택으로. 물론 비과세 되는 1주택이 아니라 아셨죠? 비과세는 안 되고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집이 한 채 있단 말이에요. 집이 한 채 있고 또 집이 한 채 있는데 요게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장기 임대주택 외에 집이 한 채 있다. 그러면 이 집을 팔고 이 집으로 들어가요. 이 집으로. 그러면은 장기 임대주택 외에 다른 집이 하나 더 있죠? 요 경우에 한해서만 이 집을 팔고 나서 이 집으로 이사를 가면 특례가 이 집이 없는 걸로 가요. 요게 또 장기 임대주택 특례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대요. 아셨죠? 그럼 얘는 1주택으로 봐요. 자, 근데 세입자가 들어가 있으면 못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집을 또 사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에 걸려요, 여기가. 지금 이 이야기예요. 자, 일시적 2주택에 걸렸고 거기에 하나가 뭐가 더 있다면? 장기임대주택이 있다면 그래서 내가 지금 몇 주택을 가지고 있다? 3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요게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요걸 팔았어요. 팔았을 때 뭐에 걸렸어요? 고가주택에 걸린 거예요. 고가주택에. 그러면 고가주택에 걸리게 되면 비과세는 못 받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야 되잖아요. 그때 9억 초과분에 대해서 낼 때 세율하고 장특공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자, 이 문제인데 자, 일시적인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자, 요게 이제 일시적 2주택 특례고 그래서 몇 주택에 걸렸고 자, 다른 집을 취득하고 나서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또는 1년 이내 이 집을 팔아서 몇 주택에 걸렸어요? 일시적 2주택에 걸렸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리고 그래서 1주택이 되고 장기 임대주택 외에 1주택만 남아있으니까 얘는 원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데 얘가 지금 무슨 주택이 된 거예요? 고가주택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됐을 때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며 자, 일단은 조정대상 지역에 지금 여기에는 없는데 조정대상 지역에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임대주택은 중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죠.
지방 저가 주택만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지방 저가 주택이 아니면 2주택에 걸린다고요. 힘들죠? 그만할까요? 저도 죽겠어요 지금.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을 계산을 하되 똑같이 계산해요. 9억 초과분만 계산하는 거예요. 9억 초과분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2억에 팔았다. 그러면은요. 자, 12억에 팔았는데 8억에 산 거였다. 그러면은 4억 남았는데 12분의 4만큼 해서 1억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쭉 계산해서 과세 표준이 나오면 6에서 45% 계산해야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거라면요. 6월 1일 이후에 팔았으면 20% 추가한다고 이게. 지금 여기를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20% 추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적용하느냐. 자, 조정 대상 지역에 자 지금 몇 주택자예요? 2주택자예요. 얘를 팔았을 때 중과세가 안 되는 것뿐이지 주택수 계산할 때는 넣으라고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그러니까 몇 주택자? 2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팔았으니까 장특공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렇대요.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요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 바뀐 내용이 비과세 판단할 때 자, 우리가 비과세가 되려면은 일단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을 하고 비조정 대상 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되고 거주는 안 해도 되죠? 대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보유하고 거주를 동시에 취해야 되고. 아셨어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안 살아도 돼요, 이 집에. 가지고만 있으면 돼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이 집에서 반드시 살아야 돼요. 2년 이상을. 자,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년만 보유하면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은 그 보유 기간 중에 2년 보유 기간 중에 2년 이상 뭐까지 하시라고요? 거주까지 하시면 되는데 원래 보유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죠. 근데 이번에 이제 신설된 게 이거죠. 몇 주택 이상?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간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주택하고 중복된 기간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가고 과거 기간도 안 들어가고.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을 해요. 그래서 계속 1주택 상태로 있었던 기간만 들어가요. 그게 2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2년 이상 거주까지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집이 두 채가 있었을 때 A가 있고 B가 있었을 때 A를 팔고 B를 가졌다.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보유기간이 들어간다 이야기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게 꼭 매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매매만 들어갔거든요. 매매만 들어갔는데 이번에 지금 바뀐 게 증여까지 또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증여된 것도 똑같이 취급을 해주겠다 이야기예요. 아셨죠? 네. 용도 변경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 몇 가지 좀 살펴보죠. 요거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13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21년도 올해 이후에 양도하고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냐. 자, 그래서 봤더니 무슨 주택을 먼저 샀어요? A주택을 먼저 샀어요. 그리고 무슨 주택을 샀어요? B주택을 샀어요. 그리고 B주택을 뭐 했어요? 팔았어요. 이 그림을 다시 쓰면.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주택을 팔았어요? A주택을 팔았으면 보유기간은 여기서부터 여기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잡아줘라 이거예요.
최종 1주택이었던 기간만 넣어줘라 이야기니까. 됐나요? 자, 두 번째. 자,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했을 때 비과세 요건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느냐. 자, 이제 요게 문제인데 일시적 2주택에 걸리게 되면 그때는 1주택으로 봐서 처음부터 잡아줘요. 일시적 2주택일 때. 아셨어요? 자, 그래서 보죠. 무슨 주택을 먼저 샀어요? A주택을 사가지고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주택을 팔았어요? 무슨 주택을 샀어요? B주택을 샀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주택을 또 샀어요? C주택을 샀네요. 그리고 뭘 먼저 팔았어요? C를 먼저 팔았죠. 그러면 얘를 팔았을 때는 몇 주택에 걸려요? 3주택에 걸리니까 얘는 무조건 세금 내고, 그리고 무슨 주택을 팔았어요? A를 팔았어요. 지금 이 그림이거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판단하고 싶은 것은 이 시점에 몇 주택이에요? 2주택이죠? 얘가 없으니까. 뭐 일단 얘는 지울게요. 얘는 과세니까. 자, 얘를 지우고 그러면은 봤는데 언제 샀어요? 언제 샀어요? 자, 그러면은 1년이 지난 후에 산 거 맞죠? 그 다음에 언제 팔았어요? 그러면 자, 이제 요게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은 요거 언제부터 잡아줄 거냐? 아까 C를 지금 여기서 팔았잖아, C를. 그러면 여기만 잡아줄 거냐? 아니라고요. 처음부터 다 잡아주라고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일시적 2주택은 원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니까. 아시겠나요? 네. 근데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 이제. 자, 15번을 볼게요. 골 때리는 게 하나 나옵니다, 이제. 자, 볼게요. 제일 먼저 뭘 샀어요? A를 샀어요. 자, 그 다음에 뭘 샀어요? B를 샀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A를 팔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15년도에 샀고 17년도에 샀네요. 그러면 1년 지났죠? 1년 지났고 그 다음에 얘를 팔았을 때는 몇 주택에 걸려요? 2주택에 걸리는데 몇 년도에 팔았어요? 18년도에 팔았네요. 그러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죠? 그때 일시적인 2주택에 걸리게 되면 언제부터 잡아준다고요? 여기서부터 잡는다고, 여기서부터. 그러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죠? 자,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으니까 거주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얘는 일단 뭐예요? 비과세네요. 자, 그래서 A는 비과세가 됐어요. 자, 그 상태에서 다시 뭘 샀어요? C를 샀네요. 얘가 4월 달에 팔았고 요때 샀네요. 자, 요때 C를 샀습니다. 2018년도 4월 달에. 자, 그리고 나서 뭐를 팔았어요? B를 팔았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 얘를 샀을 때는 지금 몇 주택 상태에서 산 거예요? 2주택 상태에서 산 거죠? 네. 그리고 자, 17년도 3월 달에 사가지고 샀고 이건요. 18년도 5월 달에 샀으니까 1년 지난 거 맞죠? 1년 지났고 자, 일시적인 2주택이 아니에요. 일시적 2주택 맞죠? 맞으니까 자, 언제 팔았어요? 얘를 21년도 3월 달에 팔았네요. 그러면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했죠? 요것도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얘도.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뭘 팔았어요? C를 팔았죠. 나중에 가서 C도 팔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요것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근데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일시적 2주택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건 그냥 1주택으로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16번 봐보세요. 자, 16번을 보시면 똑같은 그림인데 보세요. 제일 먼저 뭘 샀어요? A를 샀죠? 그 다음에 뭘 샀어요? B를 샀습니다. 그 다음에 뭘 팔았어요? B를 팔았어요. 그죠? 자, B를 팔았고 그 다음에 뭘 샀어요? C를 샀어요. 그 상태에서 뭐를 팔았어요? A를 팔았죠? 자, 그럼 보세요. A를 파는 시점에 지금 뭐가 있어요? C가 있죠? 자, C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요건 일시적인 2주택이 아니에요? 일시적 2주택 맞죠? 자, 그러면 A를 지금 몇 년도에 샀어요? 16년도에 샀고 16년도 9월 달에 샀고 B는 16년도 12월 달에 샀고 그 다음에 B주택을 팔고 그 다음에 C주택을 샀네요. 그러면은 얘를 팔았을 때 지금 언제 팔았느냐면 2019년도 8월 달에 팔았죠. 그러면 얘를 팔았을 때는 그냥 2주택이니까 무조건 세금 내야 되고 그리고 그날에 한꺼번에 얘를 같이 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그러면은 얘도 지금 2019년도 8월 달에 산 거죠? 자, 1년 지나서 샀죠? 1년 지나서 산 거 맞죠? 그 다음에 자, 언제 팔았어요? 21년도 8월 달에 팔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걸 지금 받고 팔았을 때 이 상태에서 자, 얘는 지금 이미 팔고 나서 샀죠? 얘는 같이 샀죠? 그래서 3주택에 걸렸다면 요건 일시적인 2주택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서부터만 잡아줘요. 보유기간을. 여기서부터만. 그러니까 만약에 전체 보유기간을 다 인정받고 싶으면 팔고 나서 사라고요. 팔고 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을 보죠. 자, 17번을 보시게 되면은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후에 남은 최종 1주택을 올해 팔았다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냐? 자, 우리 입주권도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당연히요. 입주권 팔고 나서부터 이렇게 가야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입주권 양도하고 나서 최종 1주택일 때 보유기간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보유기간 판단할 때 여러분들께서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1세대 2주택에 대한 요건, 그냥 무조건 내가 이 집 사고 나서 또 집을 샀다. 그리고 얘 팔고 그리고 나서 다시 집을 샀다.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라면 일시적인 2주택 요건을 다 충족했다면 처음부터 잡아주는데 이 경우가 아니고 A를 산 다음에 B를 산 다음에 C를 사고 나서 B를 팔고 다시 A를 팔았다. 그러니까 세 개가 된 상태에서 하나를 팔고 나중에 일시적인 2주택이 됐다. 그러니까 중간에 일시적 2주택 요건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그냥 최종 1주택인 기간만 들어가요. 그런 경우는. 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내 종종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자, 9.13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 내 분양권을 자, 9.13 이후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느냐. 자, 우리가 원래 보유기간이 처음에는 몇 년이었어요? 조정대상 지역은 3년이었죠. 초창기에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5년이었어요. 그러다가 3년이었다가 조정대상 지역은 2년으로 축소됐다가 뭐 1년 이내 팔아야 된다. 일시적 2주택일 때.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규정이
3년에서 2년으로 지금 줄어들 때예요. 지금은 이제 몇 년으로 지금 줄어든 거예요? 1년. 주택이 2개가 있었을 때. 근데 분양권은 우리가 지금 신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게 되면은 2년으로 단축이 됐죠? 그죠? 자, 그랬을 때 9.13 이전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 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요걸 취득했거나 또는 9.13 이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거나 그러니까 아예 집을 샀거나 집을 사기 위해서 뭘 했거나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원래 9.13 이전에는 다 3년이었어요. 9.13 이전에는. 그래서 그건 3년 적용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네. 근데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네. 자, 뭐 요것도 별로 의미가 없네요. 요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1세대가 임대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하여 2년 이상 거주에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가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고 C주택이 있어요. 근데 요 2개가 장기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면 이거 왜 지금 집 하나, 요게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고 요게 임대주택입니다. 둘 다. 이 경우에 얘를 팔면 장기 임대주택은 비과세 판단할 때 주택수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몇 주택이 돼요? 3주택이 되는데 장기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이 하나만 있으면 1주택으로 봐서 비과세 줘요. 1주택으로 봐서. 그리고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이 집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팔아요. 거주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뭘 낸 다음에 임대 후에 내가 이 집에서 살 거니까 너 나가. 우리 계약 기간 끝났으니까 나가세요. 나 이 집으로 들어올래요. 그리고 여기에서 살다가 팔면 비과세 줘요. 그리고 이 집으로 와요. 그리고 얘 팔면 1세대 1주택이니까 비과세 줘요. 이게 이렇게 갔거든요. 지금은 요거 하나만 해줘요. 다음부터는 안 해줘요. 이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애 최초 한 번만 적용을 해줘요. 그게 작년 2월 12일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근데 재작년 19년 2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경우라면 요거 3개 다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이후에 취득한 거라면 요거 하나만 되고 하나만. 자, 그 이야기예요. 그만할까요? 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뭐 딱히 설명드릴 건 없네요. 나머지 내용은 뭐 여러분들이 그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요거 하나 좀 볼까요? 여러분들 그 임대 등록 자진 말소가 되면은 임대 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임대주택을 언제든지 양도하더라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이 문제인데 자진 말소가 될 때가 있거든요. 자진 말소가. 자, 그때 우리가 자기가 그러니까 자동 말소가 아니라 자동 말소가 있고 내가 그냥 원해서 말소하는 게 있다고요. 내가 스스로 말소를 시켰을 때는 최소한 2분의 1 이상 임대기간이 지나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중과세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말소 후에 몇 년 안에 팔아야 돼요? 1년 안에 팔아야 돼. 자진 말소였을 때. 요거 좀 알고 계시고 이게 지금 임대주택에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가보시게 되면 자, 우리 임대주택에 대한 그 특별법 지금 작년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바뀐 내용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단기임대는 이제 폐지가 됐고 장기임대 같은 경우에는 유지가 되는데 지금 몇 년으로 늘어났어요? 여기 지금 제가 8년으로 적어놨는데 여기 10년으로 지금 늘어났죠? 10년으로 늘어났고 무엇은 지금 안 돼요? 아파트는 안 되고 아파트는 안 되고 자,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임대주택 뭐 폐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자진 등록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자동 등록 말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 말소가 돼요. 근데 임대 기간이 아직 안 지났으면 자진 말소를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임대 기간이 남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예 그냥 지금은 뭐 내가 이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뭐 어차피 나중에 끝나면 지가 알아서 말소되겠지 하고 기다리면 되고, 아니야 나 지금 그냥 말소할 거야 하셔도 되고. 근데 중과세를 안 당하시려면 등록 말소하고 나서 양도했을 때 2주택에 걸려서 중과세가 된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거 안 당하시려면 최소한요 2분의 1 이상은 임대한 다음에 1년 이내 파셔야 돼요. 그거 알고 계시라고요. 자, 그래서 일단 자진 말소가 되든 자동 말소가 되든 그동안에 받은 혜택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가 안 되죠. 양도소득세는 아까 중과세율이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임대에서는 주택수에 아예 안 들어가죠. 임대가 아니라 종부세에서는 주택수에서 배제되죠. 아시겠어요? 양도에서는 주택수에는 들어가지만 뭐가 안 되는 거고? 중과세가 안 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자진 말소가 되거나 자동 말소가 됐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추징은 안 됩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 말소나 자동 말소를 했다. 자동 등록 말소가 됐다. 그러면 세법상 의무 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감면받은 것은 혜택이 아니라 추징 자체가 안 돼요. 왜냐면 폐지 자체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폐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법으로 폐지를 시켰기 때문에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줘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자진 등록 말소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원해서 등록 말소할 때 자동 말소가 아니라 자진 말소할 때는 임대 기간의 절반 이상을 임대했을 때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혜택만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거주주택에 대한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대주택 외에 거주주택 하나가 있다. 그러면 그걸 팔고 다시 거주주택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다시 살다가 임대주택으로 들어와서 살다가 양도하면 계속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거 유지해 주겠다 이야기예요. 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 중과 배제 역시 중과 대상에서 배제시킵니다. 말소를 하더라도 최소한 얼마 이상을 임대하고 나서 자진 말소를 하면요 2분의 1 이상. 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거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아니네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자,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몇 년 어쩌고 저쩌고 설명을 좀 드리긴 했는데 좀 많이 복잡하죠? 내용 자체도 복잡하고 지금 비과세 판단을 할 때 경우의 수도 굉장히 지금 많이 봐야 되고. 네. 그리고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 가끔 많이 물어보시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일단 임대소득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지만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임대는 사업자 등록을 냈든 안 냈든 관계없이 무조건 세금을 내요. 나는 그동안에 임대에 대해서 세금 낸 적이 없어요. 왜 세금을 낸다고 합니까? 그건 그냥 운이 좋아서 안 낸 것뿐이에요. 걸리면 무조건 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임대를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다 압니다. 그냥 귀찮아서 안 할 뿐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그 상위 몇 프로만 잡아요, 지금. 근데 그 데이터가 옛날에는 그 종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데이터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전산 처리가 돼 있어서요. 데이터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에서 나온 데이터, 그 다음에 요즘 이제 전월세 신고제까지 지금 다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자금 추적 능력, 이러한 것들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면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비용을 많이 털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가족들한테 내 카드를 주고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긁어라 이래요. 그래가지고 비용을 딱 털어가지고 세금을 냈는데 국세청에서 바로 날라왔죠. 당신 명의로, 당신 사업장 명의로 되어 있는 카드 사용 내역을 봤더니
같은 날에 동시에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사용이 되는 게 확인이 됐다. 증명해라. 결국 다 추징당했어요. 그 증명 못하면. 요즘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편법을 쓰려고 한다고 작정을 한다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아예 달려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에 안 냈어. 근데 왜 낸다 그래?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여러분들 마음인 거지. 국세청에서 작정하고 덤벼들면 못 이깁니다. 아셨나요? 그러면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좋을까 안 좋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 고민해 봤을 때 어차피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등록해봤자 의미가 없고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도 뭐만 지금 빠지는 거예요.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등록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종부세에서 어차피 합산 배제해서는 안 돼요. 무조건 합산이에요. 수도권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은 무조건 합산이죠. 지방 저가만 빠진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에서도 중과세가 배제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 임대주택의 딱 하나 좋은 점은 뭐냐면 그거 팔았을 때 다른 집이 있어도 중과세를 안 당한다라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좋을까 안 하면 뭐 안 하는 게 좋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대답을 못 해요.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동안에 내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라고 물어봤을 때 오래 가지고 있을 거면 하시는 게 좋고 오래 안 가지고 있을 거면 하지 마세요. 뭐 믿지와 본전 아니겠어요? 걸리면 내는 거고 운 좋으면 넘어가는 거고 뭐 인생 그렇게 사셔야죠. 앞으로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뭐 엄청나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뭐가 될 게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그냥 조용히 살자. 진짜 그래요. 요즘은 그냥 조용히 살자예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조용히 살자. 뭘 해봤자 무조건 싸그리 다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뭐 긴 시간 동안 재미없는 이야기 많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설명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고 다음에 뭐 더 좋은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자료로 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감사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